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대통령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은행 지역인재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문항풀이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해석 위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기업 분석과 기본적인 그 자료 조사는 기본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은행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 중 본인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말이 되게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핵심 가치, 밑에 보시면 핵심 가치, 이게 5개 중에 본인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고르고 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써라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즉, 이 중에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자, 어떤 걸 가져오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경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경험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그렇죠? 핵심 가치. 가치라는 게 어떤 거죠? 되게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매칭을 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매칭이 잘 안 되죠. 좀 뭔가 말은 맞지만 이게 좀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저의 핵심 가치, 즉 저의 가치 중에 핵심이 되는 그 가치는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팀 프로젝트 A라는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모두가 지쳐서 이렇게 포기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자라고 해서 팀원들 5명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또 저의 열정을 먼저 보여줬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항상 끝에 남아서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밝은 표정으로 늘 유지함으로 인해서 팀원들에게 저의 열정을 먼저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되게 끝까지 잘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위주로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즉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부분이에요. 즉 이 5가지 가치 중에 이 매칭이 좀 잘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왜 이게 나한테 맞는지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있으시면 돼요. 그 무슨 얘기냐? 그냥 여기 보시면 열정이라고 있는데 단순히 열정은 무엇입니다. 열정은 무엇입니다. 이게 원론적인 부분을 설명하시면 안 되고 이 열정이 나와 왜 매칭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서두에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첫 줄부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의 핵심 가치는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 열정만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첫 줄에 2가지가 나오되 그쵸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쵸 이에 대한 이거에 왜 나랑 맞는지에 대한 생각 그쵸 의견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요? 경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경험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지금 작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지 막 되게 힘들어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6화 원칙에 의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것들은 길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한 줄 쓰고 한 줄 지우고 하다 보면요. 그 글 안에서 일단은 길을 잃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은 최대한 욕 빼고는 다 쓰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쓰신 다음에 글자 수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줄여주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결론, 그렇죠? 핵심 가치에 대한 근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2가지가 핵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왜 나랑 맞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에 대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즉 성과, 은행이기 때문에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이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열정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지만 대충 끼워 맞추면 억지로 끼워 맞췄다라는 느낌이 누가 먼저 드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들 거예요. 때문에 최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기법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하셔서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스타 기법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금방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자, 하나은행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 가치 중 또 핵심 가치죠. 되게 그 핵심 가치를 강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이제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큰 바운드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본인의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와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노력에 대한 본인의 경험. 되게 말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첫 번째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그쵸? 근데 그게 핵심 가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매칭시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쉬운데, 그쵸? 말로 하면 이렇게 쉬운데, 글로 쓰려면 힘들고, 해석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우선은 핵심 가치. 이 중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그 중에 그거에 대한 이겨냈던,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형이면 제일 좋겠죠? 이걸 극복한 경험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가치는 5가지가 있죠. 열정, 열린 마음, 손님 우선, 존중과 배려, 전문성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 제일 만만하게 좀 쓸 수 있는 게 솔직히 전문성이긴 해요. 왜냐면 내가 이런 지식을 이렇게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키웠다. 제일 깔끔하죠. 근데 이게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그럼 남들도 먼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식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읽는 사람에게 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개를 쓰지 말란 내용이 없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머지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골라보는 것도 전략적으로 내가 가진 이 이번 문항에 대해서 어필을 했을 때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4가지 중에 쓰는데 약점이라 쓰기에는 너무 치명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보세요. 저는 존중과 배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쵸? 저는 손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문장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첫 줄입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전 열린 마음이 부족합니다가 아니고요. 저는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항상 우선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줄이 그렇게 나오고 그에 대한 경험이 나오시면 되겠죠. 너무 전문성에 포커스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이긴 해요. 얘를 하셔도 되고 얘네를 하셔도 되는데 아마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쓸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중에 하나를 써보자 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마음이에요. 왜? 제가 다 결정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문항 보게 되면은 데이터 기반 정보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는 하나은행, 그쵸? 현재 하나은행에 대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웬만한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 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죠. 기업, 금융, IB 분야의 지역 전문가로서, 그쵸? 지역 전문가로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역할과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쓰세요. 향후 역할, 그쵸? 이거 뭐예요? 입사원 포부잖아요. 그쵸? 포부로 우선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문항을 가장 차별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직접 지점에 가보시는 거예요. 해당 지역의 은행에 가보셔서 여기 최소 5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 수 있으면 5곳 가고 안 되면은 한 곳만 가서 오전 내내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청구 앞에서 뭐 솔직히 말해서 용기 내서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쵸? 뭐 적금하는 척 하면서 좀 한번 물어보시고, 솔직히 여기 들어가면 솔직히 은행은 안정성도 있고 해볼만 하잖아요. 돈도 많이 주고. 그럼 이 정도 쪽팔리면 좀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거 제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지역인재잖아요. 지역인재, 그렇죠? A라는 지역에서, 그렇죠? 그 지역 안에 있는 우리 은행, 그렇죠? 하나은행, 그렇죠? 하나은행 이 2개의 특징을 매칭시켜서 그동안에 없었던 사업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것도 괜찮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건 뭐예요? 타사은행.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타사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응용해서 작성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건 꿀팁이네. 그렇죠? 내가 직접 가보거나 타사은행에서 그 지역에 있는 타사은행에서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분명히 안 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에 대한 보완점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 사업 등 거기에 매칭시키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실현을 위한 입행 이후 자기개발 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개발 계획. 자, 자기개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해요. 자기개발 계획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우선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좀 아까 봤는데, 자, 하나은행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좀 핵심으로 나와요. 5번으로 넘어갔구나. 어쩐지 말이 안 되더라. 자, 함께와 자기개발. 그쵸. 이 문항의, 요 문항, 4번 문항에서는 함께라는 부분이에요. 함께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보시면 되게 자주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보면, 하나금융그룹에서의 신뢰받는 금융. 그쵸? 밑에 보면 여기서부터네요. 하나금융그룹에서의 미션,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이게 어떤 거였죠? 여기 이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꼭 볼 때 요 밑에 있는 부분은 꼭 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2번, 3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 의미가 좀 보여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봤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행복, 함께, 그쵸.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나 혼자만의 어떠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습니다가 아니고요. 자, 이 내가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뿐만이 아닌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랑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손님 혹은 하나은행 내부 직원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단순히 자기 개발인데, 여기 함께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역량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금융 교육을 통해서 고객에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더 해드릴 수 있다. 즉 이런 거죠. 즉 단순히 자격증을 따서 내 스펙을 올리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자격증을 따서 내가 손님에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더 하겠다. 라고 하는 측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개발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좀 한계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함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하나은행의 성장의 포인트예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까 그 홈페이지에 성장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인데, 하나은행의 미션을 보게 되면, 그쵸, 목표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목표예요, 목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손님 기반 강화를 통한 은행 입지 제고나 저성장 저마진의 국내 시장 환경 극복, 시너지 기반의 진정한 금융종합 서비스 제공, 금융 서비스 보호 강화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2025년까지 목표죠. 이 중에서 이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내가 자기 개발 계획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괜찮겠죠. 저의 이러이러한 저의 개발을 통해서 2025년에 이 목표를 이루는데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시면 조금 더 이제 자기 개발 계획에 대한 매칭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더 해석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예요. 보시면 미션은 시대적인 변화와 어떤 동참을 한대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성장, 그쵸? 성장 나오죠. 그 다음에 본연의 목적과 성장, 그쵸? 성장과 사회적 책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건강한 성장, 그쵸? 성장 계속 나오죠. 그래서 단순히 고객에 대한 성장님 뿐만이 아니고 이 앞으로에 대한 성장에서 은행의 본연에 대한 성장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의 자기 개발 계획에 있어서 좀 이제 성장적인 부분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항입니다. 나는 왜 은행을 선택했으며 나는 왜 하나은행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은행을 선택한 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고요. 하나은행은 왜 나를 선발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왜 나를 선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일 부려먹으려고. 즉 뭐예요? 직무죠. 이거 왜 나는 하나은행, 이거는 회사 지원 동기, 이거는 직무 지원 동기, 이거에 대한 플러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해요. 즉 여러분들이 회사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돈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어떤 사업, 어떤 직무, 업무, 과업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다, 혹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원을 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좀 나오시는 게 제일 좋겠죠. 가끔 이제 회사 지원 동기와 업무에 대한 지원 동기, 직무에서의 나의 장점적인 부분에서의 업무를 동시에 막 어거지로 막 매칭시키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한쪽을 조금 더 많이 써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좀 많이 쓰시고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좀 작게 쓰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 돈 벌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해봐야 구구절절, 그쵸? 양심만 찔리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회사에 이러이런 가치가 저랑 맞아서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 하나은행에 이러이러한 일들, 제가 맡게 될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좀 제가 했던 말을 좀 부연 설명해 볼게요. 또한 하나은행은 왜 나를 선발해야 하는가는 직무 지원 동기로서 업무 과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겠죠? 즉, 자신의 지원 직무에 대한 강점을 기반으로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바로 경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대. 제가 이런 친구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A라는 지역을 상권을 분석해서 운동화를 팔아서 2천만 원의 수익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키워드를 던지면 이것만 갖고 물어 뜯어지긴 하겠죠. 면접에 가게 된다면. 근데 이런 것처럼 저는 그냥 단순히 뭐가 착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가 아니고요. 그에 대한 근거적인 측면이 나오시면 돼요. 근데 매번 모든 어떤 업무들이 다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거나 성실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내가 좀 잘했던 거죠. 그쵸? 왜냐면 문항이 5개다 보니까 아마 이쯤 오시면 되게 한계에 많이 오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경험들도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셔도 되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동기를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긴 할 거예요. 그쵸? 가치관을 매칭하거나 직무를 매칭하거나 사업을 매칭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조금 빨리 쓸 수 있는 건 직무나 사업을 매칭하는 거죠. 현재 너네가 하고 A 지역에서 하고 있는 뭐 혹은 이제 뭐 하나은행이 하고 있는 사업에는 뭐 1, 2, 3, 4, 그중 뭐 5 이렇게 있다. 그 중에서 2번 사업은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러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즉 이게 하나의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회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 중에서 하나를 디테일하게 파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 사항이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매칭했으니까 직무 매칭이죠. 이 직무에 대한 분석이 되셨다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나 혹은 내가 직무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쵸? 조금 더 하면 이거를 과업 단위로, 그쵸? 과업이라는 건 뭐예요? 직무 아래 단위예요. 과업 단위로 나눠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할 수 있으니까 혹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 작성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즉 두 가지가 다 나오셔야 돼요. 즉 하나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와 내가 왜 선발해야 되나 이 직무에서의 장점을 어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 혹은 두 가지 정도의 사례가 나와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좀 스피드하게 좀 봤습니다. 벌써 18분이네요. 즉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고요. 작성하시면서 모르시는 부분이라든 궁금한 분들은 이제 좀 댓글이나 달아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